안녕하세요. 오세연 노무사 신희철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정확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원청, 하청 구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진짜 사장이 누군지, 누구랑 교섭을 해야 하는지, 대표 노조 말고도 교섭이 가능한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바뀐 법의 핵심 쟁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즉 하청회사만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청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작업 방식이나 인력 운영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는 직접 고용 안 했다는 말이 예전처럼 명확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청, 하청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제부터는 누가 실제로 일의 조건을 좌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섭 상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많이 다퉈질 부분은 누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입니다. 노조는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청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행정기관, 법원에서 빈번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교섭 그 자체보다 교섭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다투는 단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섭 주체와 교섭 안건도 복잡해집니다. 현장에서 또 하나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교섭 주체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대표 노조가 교섭을 담당하는 구조가 명확했지만 이제는 제2노조, 산별노조 등이 우리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서는 이 안건이 원청 교섭 대상이냐를 두고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무시간, 작업 방식, 인력 배치처럼 하청회사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교섭 안건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섭은 늘어나고 교섭 구조는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쟁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서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조의 교섭 요구와 쟁의 행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교섭 의무 범위인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사전에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이 더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섭 구조와 역할을 미리 정리하고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함께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준선을 재정의한 법이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나 구체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원청, 하청 구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의 기존 태도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벌어질 변화와 혼란을 미리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